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를 은퇴하기 아트런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19일, 우리 시간 7월 20일 새벽 한 6시경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에 앞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나왔죠. 사이버 트럭이 생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가 역시 재시동을 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이 14,000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0.93%나 오르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번 달에 테슬라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지난주에 JP 모건, 시티, 웰스파고 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지방은행발 그러니까 SVB 사태였죠.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에서도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더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테슬라가 19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내일은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발표를 해요. 자, 일단 다른 은행들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어느 정도 괜찮은 실적 발표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기대감이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를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한 지난주에 CPI, PPI가 발표되었었는데 미국 물가 지표가 모두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가는 내려가고 고용은 좋고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골드만삭스가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12%로 낮췄어요. 이전에 25%까지도 올렸었는데 상당히 리세션 확률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버무려지면서 오늘 좋은 상승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도 4,500을 넘어섰어요. 다만 중국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실업률도 높고요. GDP 성장률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 로이터 예상치가 7.3%였는데 이것을 하회하는 6.3% 증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직도 회복세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3.8%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유가 역시 오늘 좀 빠지면서 나스닥의 상승에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가라는 건 중국 경기에 상당히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유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 주식들이 모여있는 이쪽 왼쪽 상단 박스권이 연두색, 그냥 초록색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오늘도 AI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반도체 주식들 오늘 가장 좋은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테슬라 역시 3.2%나 오르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호실적을 발표했던 금융권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4,000선을 뚫은 다음에 쾌조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4,244까지 올랐어요. 일단은 다음 목표 자리는 14,700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이런 긴 시계열로 보면요. 최근 3년간의 차트 흐름인데 14,700선이 정말 고비가 될 수 있겠어요. 딱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4,700을 전후로 해서 지지와 저항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란색 선 201선이 이렇게 뉘어 있는 경우도요 14,700선에 딱 있어요. 정고점 역시 14,700선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700선을 뚫어낸다면 또 다른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테슬라와 같은 주식이 힘을 내준다면 14,700선도 거뜬히 뚫어낼 수 있는 나스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낙 또 저항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하락과 횡보하는 그런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초에 이미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 14,700의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면요, 그때그때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테슬라와 함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나스닥이 지속해서 상승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가 정해질 것 같고요. 굵직굵직한 경제 이슈로는 이번 주에는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죠. 바로 7월 26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98.6%라는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미국 금리는 5.5%까지 오를 것 같아요. 다만 그 이상까지 오르기는, 그러니까 5.75%까지 오르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빠르면 내년 3월에나 있을 것이라는 지금 확률이 나오고 있네요.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경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일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12%로도 낮췄어요. 일단은 앞으로의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요. 미국 증시가 빠질 때가 오히려 많았어요. 그 점은 내년에는 필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쾌조의 상승세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2%나 오르면서 290불 이상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테슬라 차트를 길게 봤을 때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위아래로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상단 추세선의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21년 11월과 2022년 초반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저항을 맞고 내려온 자리가 바로 이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항을 맞고 내려왔을 때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현재 그 추세선 이 상단까지 지금 턱 밑까지 올라왔어요. 오늘의 이러한 급상승은 사이버 트럭이 출시를 했기 때문에, 출시가 아니라 생산 스타트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호재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 조심할 구간인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테슬라 팀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기가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대량 양산이 시도된 첫 번째 사이버 트럭 모델을 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테슬라의 전통적인 기념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첫 차량이라든지 100만 대 생산을 달성했다, 50만 대 생산을 달성했다, 그런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해당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전 직원들이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아무튼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 생산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축하해 줄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이버 트럭의 경우는 테슬라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제낄 상당히 기념비적인 모델, 상당히 중요한 전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상반기 1등부터 4등까지가 모두 픽업 트럭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이 픽업 트럭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주문도 170만 대나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생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더는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자, 문제는 그간 생산이 계속 지연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2019년 말에 차량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일론 머스크는 2021년 말에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년이나 더 늦어져서 2023년 말에 지금 생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지연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총괄 디자인 책임자 프란츠 번 홀츠하우제는 사이버 트럭이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자, 외관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테슬라 최고의 모델이 될 것으로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최상위 모델은 제로백이 2.9초나 된다라고 해요. 트럭이 제로백이 2.9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웬만한 스포츠카를 뛰어넘는 제로백을 보여주는 픽업 트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상단 추세선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인 미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바로 모델 Y가 출시했을 때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이었죠. 모델 Y의 경우 2020년에 출시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었던 건 2021년이었어요. 그때 당시 딜리버리 성장률이 상당했습니다. 2022년에 전년 대비 딜리버리 성장률이 36%였다면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1년은 딜리버리 성장률이 전년 대비 87%라는 어마무시한 수치를 달성을 했었어요. 게리 블랙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도 모델 Y 출시 당시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들, 그러니까 기관의 전망은 좀 다릅니다. 자, 사이버 트럭이 올해부터 생산이 돼서 딜리버리가 시작될 거예요. 자, 올해 전체적인 딜리버리 성장률은 전년 대비 41%입니다. 자, 하지만 기관들의 2024년 전망치가 너무 낮아요. 2024년부터는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건데요. 딜리버리 성장률을 고작 27%로 잡고 있습니다.
자, 올해가 한 180만 대 수준이니까 27% 성장하면요 235만 대 수준이 되겠어요. 자, 이때 모델 Y 출시 당시와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낮은 수치죠.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1년이 87%였는데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될 내년이 27%밖에 안 된다라니까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기관들의 전망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수치에는 사이버 트럭 9만 대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리 블랙의 전망은 좀 달라요. 2024년에 테슬라가 280만 대까지 인도를 하면서 전년 대비 딜리버리 성장률을 50%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판매되었던 2021년 87%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기관의 컨센서스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235만 대랑 280만 대랑. 자,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 출시는요, 사이버 트럭 판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요, 전 세계의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클 거예요. 광고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모델 3, 모델 Y에도 추가적인 오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이버 트럭 출시에 따라 헤일로 이펙트가 크다라는 겁니다. 후광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중장기 딜리버리 성장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 가장 낮게 잡아도 연평균 한 35%의 볼륨과 EPS 전망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2024년, 그러니까 내년 기준, 내년 PER 기준 테슬라의 PER이 한 52배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PER을 EPS 연평균 성장률로 나누게 되면요, PEG 값이 나와요. 자, 이 PEG 값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PER이 낮고 성장률이 높을수록 PEG 값이 낮겠죠. PEG 값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테슬라는 현재 1.4에서 1.5 정도의 PEG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PEG 값이 뭐 2.9, 2.1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존도 1.6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아직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보다 저평가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이 1.4, 메타가 1.4인데요. 이런 회사들보다는 좀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미 애플이 역사적인 신고가 뭐 190불을 넘어섰죠. 애플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 역시 추가적으로도 상승세에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현재 올해 기준 글로벌 EV 침투율은 11%인데요. 현재 글로벌에 판매되는 100대 신차 중 11대가 배터리 EV라는 겁니다. 근데 내년에는요 16.5%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23년에 15%였고 2024년에는 22%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15%를 넘어서면 캐즘의 단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대중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올해가 대중화되는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EV 침투율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2030년에 60%까지 올라가면서 테슬라 역시 지속해서 발전해가지고 2030년에는 연평균 1000만 대 이상 판매하는 그런 큰 회사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애플과 마소, 아마존보다는 저평가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그렇게 멈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상 차트 상단에 접하면서 저항을 맞고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 내려온다면 크게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지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일단 테슬라의 논갭 주당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EPS가 되겠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기관들의 컨센서스 0.81불을 초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닝 비트가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어닝 비트가 나오면 주가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겠죠. 자,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던 테슬라의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마진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토 그로스 마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판매를 통한 총 매출액 이익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18.2%예요. 근데 피에르 페라구에 따르면 이게 15.6%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차량 가격 인하가 대대적으로 단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레이어드님 역시 올해 2분기 마진율은요, 얼마일지는 예측이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낮게 나오면 그간 많이 오른 주가 때문에 뉴스에 팔자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EPS는 비트하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그로스 마진율이 미스를 기록한다면
이 두 가지가 희석이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할 곳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콜이 있죠. 일론 머스크의 입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첫 번째로는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날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미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날 어닝콜 때 꼭 발표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못해도 한 9월 말 정도에 딜리버리 이벤트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오늘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FSD 레벨 4 런칭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연말에 레벨 4에 준하는 FSD를 만들어 보겠다. 상당히 근접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어닝콜 때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정확한 날짜를 만들어 말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도조를 잘 발전시키고 양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진정 속도가 빠르다라고는 얘기를 할 것이고 연내에 한번 완성이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다라고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역시나 중요한 건 사이버리 딜리버리 이벤트 날짜가 될 것 같아요. 또한 여기에 좀 추가를 한다면요. ESS와 같은 에너지 사업에서 얼마나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요. 이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가의 단기적인 전망은 그 누구도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모델 Y 출시 이후에 딜리버리 성장도 컸고 주가의 성장이 컸던 만큼 사이버 트럭 출시에 따라서 내년 주가가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상 여기서 하락을 막고 저항을 막고 하락을 한다면 어느 정도 좋은 투자 기회로 삼고 좋은 주식 잘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재밌어서 같이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이트 시트에다가 레드 와인을 뿌렸어요. 자, 이게 물티슈로 닦고 있는데요. 자, 뭐 일론 머스크도 직접 올렸습니다. 정말 깨끗이 닦이죠. 화이트 시트라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차량의 완성은 이 화이트 시트인 것 같아요. 화이트 시트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화이트 시트인 차량을 타면요, 뭔가 우주선을 탄 듯한 미래의 차에 탄 듯한 그런 좋은 기분이 납니다. 너무 흰색 시트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근에 뭐 테슬라 차량 모델 Y가 우리나라에 5,699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웬만한 뭐 산타페 가격에 준하는 그런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모델 Y 구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